새로운 도전, 새로운 꿈, 새로운 시작. 새로움은 언제나 삶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데요.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죠. 맞습니다. 바로 또 청룡의 해 아니겠습니까? 해돋이 봤어요. 제가 이렇게 한복까지 멋지게 빼입고 기다렸는데 너무 피곤해서 기다리다 잤습니다. 안타깝다. 새해 처음 뜨는 해를 바라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해맞이를 봤어야 되는데 못 봐서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해맞이 명소가 동해안에 여러 곳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곳이 어딜까요? 호미곶 이런 곳 있나요? 뭐 대부분 호미곶 치고 그다음에 정동진 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두 개보다 더 해가 빨리 뜨면서도 유명해진 곳, 그것이 바로 울산 간절곶입니다. 아, 우리 울산에 간절곶이 있었군요. 그렇죠. 아. 울산 간절곶, 네. 포항의 호미곶, 그다음에 정동진, 이 세 곳이 3대 해맞이 명소거든요. 네. 그 3대 해맞이 명소인데 사실은 이 가운데서 울산의 간절곶이 가장 뒤늦게 유명해졌어요. 어쩌다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소원 빌려 이렇게 오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네. 뭐 때문에 간절곶이 그만큼 유명해졌는지 이제 한번 찾아보러 갑시다. 새해 맞이 한번 간절곶을 한번 가보시죠. 그럽시다.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어서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해맞이 명소 간절곶인데요. 바닷길을 걸으며 겨울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바다를 따라서 있는 이 산책길, 길이 너무 예쁩니다. 이게 어떤 길인가요? 이 길이 이제 울주군에서 정해놓은 이제 소망길이거든요. 솔개공원으로 해서 쭉 시남으로 연결되는 한 11km 구간인데 이게 이제 소망, 평화, 뭐 낭만 이런 주제들 가진 길들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전국적으로 해파랑길 코스가 있거든요. 네. 해파랑길 코스가 오륙도부터 그 강원도 고성까지 이어지는 770km 구간의 이 해파랑길 가운데 여기가 4코스고 네.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길, 이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 해파랑길 안에 또 이렇게 소망길이 같이 있는 거였군요. 그렇죠. 이제 해파랑길은 전국적으로 정해놓은 국토부가 정해놓은 길이고 각 지자체마다 또 따로따로 부산은 갈매길,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울림길, 소망길에 쭉 그런 걸 정해놨어요. 그런 이름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간절곶 들러서 소망을 빌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해가 뜨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잘 어울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 간절곶이 사람들이 소망을 간절하게 빌어서 그렇게 지어진 이름인가요? 저도 사실 그 간절곶이라는 곳에 처음 왔을 때 이 간절곶이라는 곳이 간절한 소망을 비는 곳인가 이런 생각도 잠깐 했는데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위에서 바라보면 곳이라는 것은 바다 쪽으로 쭉 나와 있는 육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간절곶은 특히 쭉 뻗어 나온 지점이 길어요. 그래서 위에서 바라보면 간짓대 같아. 간짓대 같다는 말에서 유래돼 가지고 간짓대가 간절곶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간절곶이 됐다. 이런 말이 더 유력하고요. 네네. 간절이라는 이름과 간짓대 이런 게 다 어울려져 가지고 더 절묘한 이름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형태를 본따서 만들어진 이름이지만 뭔가 간절하다라는 그런 이름까지 같이 더해진 것 같네요. 그런 거하고도 잘 어울리죠. 간절곶은 많은 이들이 간절한 소망을 빌고 희망이 넘실넘실 살아 숨쉬는 곳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간절곶이 언제부터 이렇게 유명해진 건가요? 이게 이제 2000년도에 밀레니엄 새로운 천년이 열렸잖아요. 네. 그때 새천년위원회라는 게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있었어요. 이 새천년위원회에서 국립천문대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가 빨리 뜨는 곳이 어디냐 이걸 조사를 했는데 네. 그때 육상부에서는 가장 빨리 뜨는 곳이 간절곶이다. 1월 1일 7시 31분 26초에 뜬다. 그게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호미곶보다 1분, 정동진보다 7분이 먼저 뜨는 것이 울산의 간절곶입니다. 그때부터 야, 전국적으로 간절곶이 어디냐? 이렇게 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서울 경복궁에서 직선으로 가장 동쪽에 있는 정동진, 네. 그리고 우리나라 지도에서 제일 뾰족하게 동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호미곶, 이 두 곳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네. 간절곶이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뜬다, 이게 확인되는 바람에 2000년대부터는 울산 간절곶이 해돋이 장소로는 으뜸이다, 이렇게 유명해졌죠. 정말 그 시간이 입증해주는 그런 곳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유명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절곶에는 해돋이뿐만 아니라 유명한 볼거리도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곳 간절곶 등대입니다. 전쟁으로 많은 순환을 겪기도 했는데요. 1월이 되니까 바람이 매우 차죠. 맞습니다. 여기 사방 열려 있어가지고 바람이 어디서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입이 굳을 정도로 매우 날씨도 춥고 찬데, 이곳은 정말 확 트여 있죠. 맞습니다. 바다 어디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등대를 설치하기 참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대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울산에는 네. 유명한 3대 등대가 있어요. 어떤 등대들이 있나요? 여기 있는 간절곶 등대, 그리고 함추 등대, 그리고 울기 등대. 이 세 개가 울산의 3대 등대거든요. 그 3대 등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여도 이게 100년이 넘었어요. 이게 100년 됐다고요? 1920년에 세워졌으니까 네네. 그때 당시엔 대송등대였는데 그때 일제강점기잖아요. 맞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시대에 그 동해에서 큰 전투가 있었죠. 바다 쪽에. 러일 전쟁. 네. 러일 전쟁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여러 등대들이 많이 설치됐거든요. 그때 바로 이제 대송등대가 설치됐습니다. 그럼 일본이 지었던 등대였던 건가요? 그렇죠. 일본이 이제 자기들이 군사 목적으로 했는데 1945년, 그러니까 대동아전쟁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제 미군하고 이제 치열하게 교전이 있을 때 이곳이 이제 폭격의 대상이 됐거든요. 왜 폭격이 됐나요? 등대라는 건 바닷길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네네네. 당연히 폭격을 해야죠. 1차적으로 폭격해야 할 대상이었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 대송등대가 그 당시에 폭격을 당했어요.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네. 대동아전쟁 말기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 잠수함이 많이 다녔거든요. 네. 잠수함이 다녔는데 잠수함의 길 안내를 하는 게 등대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기에 폭격을 했고 그 뒤에 다시 세워서 올린 것이 이 등대입니다. 올해가 2024년이니까 104년째네요. 이 등대가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등대로 몇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등대입니다. 바다와 함께 있으니까 이 등대 아름다운 거를 사람들 다들 알아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네. 딱 서면 온 사방이 확 트여 있고 너무 좋고, 여기서 맑은 날 보면은 이제 그 대마도, 스시마 섬까지 쫙 다 조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망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간절곶에는 간절한 소원을 빌 수 있는 곳이 또 하나 있는데요. 5m 높이를 자랑하는 소망우체통입니다. 70년대 사용된 옛 우체통을 그대로 본떠 제작됐는데요. 실제로 우편물 수거도 이루어진답니다. 뒤에 있는 이게 그 유명한 간절곶의 소망우체통인가요? 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2006년부터 이 자리에 있는 소망우체국입니다. 그러니까 간절곶 하면 사람들이 소망우체국 이렇게 떠올릴 정도로 유명해졌거든요. 왜 유명해졌는지 알아요? 어떤 것 때문에 유명한가요? 여기가 이제 해돋이, 그러니까 해맞이하는 장소잖아. 2000년대부터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이 해맞이하는 시기하고 또 공교롭게 겹치는 게 뭐냐면 대학 입시가 겹치거든. 맞습니다. 이 대학 입시가 겹치니까 이 소망 우체통에서 자기의 소망을 담아갖고 우체통에 넣으면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수능을 본 이 고3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넣겠네요. 그게 뭐 비밀인데, 네. 그래가지고 이 소원을 이룬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진짜요? 네,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 그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졌고 이거 말고도 이 간절곶에는 굉장히 유명한 게 많습니다. 이 우체통 말고도 유명한 게 있나요? 네, 특히 이제 올해가 무슨 해? 올해가 이제 청룡의 해 아닙니까? 해 갑진년이거든요. 갑진년, 네. 갑진년이 청룡인데, 청룡은 자청룡 우백호 들어봤죠? 맞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청룡은 뭐냐면 동쪽을 상징합니다. 정말 의미가 깊은 해였군요. 그렇죠. 네. 동쪽을 상징하는 게 청룡이고, 청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소망, 성취, 행운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간절곶과 청룡 이건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래서 올해는 특히 1월 1일 날 더 많은 인파가 여기서 해돋이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의미를 많이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본래 이제 북방의 민족들이 동쪽의 해를 따라서 막 이동을 했거든. 인류의 이동과도 관련되는 그런 곳이고, 특히 여기에 또 이제 이 간절곶 하면 우리 실생활과 관계되는 유명한 것도 있어요. 뭐 어떤 게 있나요? 먹을 거에 관련 있나요? 그렇죠. 아, 먹을 거군요. 울산 하면 울산 바닷가에 유명한 건 뭡니까? 고래가 먹던 해산물. 미역인가? 그래, 미역이죠. 그 미역을 자연산 미역도 많지만은 네. 그 1년 내내 제대로 잘 먹을 수 있도록 양식 사업을 했거든. 네. 그 양식에 성공한 것이 바로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그 양식을 처음 한 건가요? 그렇죠. 울산 간절곶 앞바다에서. 간절곶이라는 게 육지가 쑥 튀어나왔잖아. 맞습니다. 그만큼 바다가 들어오는 게 편안한 바다가 있겠죠. 네. 미역의 양식을 하기에 그만큼 좋았던 곳. 1968년쯤에 아마 그때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뭐 첨단 장비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양식을 성공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그 미역을 풍부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고 보면 됩니다. 아,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밥상을 책임진 예. 그 양식을 이렇게 성공한 거네요. 그렇죠. 탁 트인 넓은 바다, 푸른 하늘, 상쾌한 바닷내음 덕분에 간절곶에서 맞는 새해는 더욱 매력적인데요.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매력적인 상징물이 있습니다. 저희 뒤에 있는 이 조형물은 뭔가요? 이 조형물이 그 우리 유라시아 대륙의 제일 끝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의 뭐 리스보나주에 리스본이 이제 포르투갈의 수도인데 그 리스보나주의 신트라시 그게 제일 바닷가 끝. 그러니까 대서양이 딱 만나는 지점. 그곳에 세워져 있는 조형물입니다. 아, 그러면 그쪽에 있는 그 조형물 그대로 옮겨온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까보다로카라는 그 유명한 조형물인데 이게 이제 2018년에 그 울산 울주군하고 신트라하고 이제 자매 결연을 맺어요. 대륙의 동쪽 끝, 그 대륙의 서쪽 끝이 손을 잡은 거지.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조형물이었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기념으로 여기에 제작을 했어요. 본래 그 포르투갈에는 여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십자가가 이제 특정 종교를 상징한다 이래가지고 십자가는 떼고 이렇게 상징을 다시 만들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대륙의 끝과 끝이 하나의 상징물로 저기 간절곶과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해맞이 명소로 유명한 간절곶처럼 호카곶은 해넘이 장소로 유명한데요. 여기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는 문구가 새겨진 호카곶은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바다로는 단절돼 있지만 이 조형물 세움으로써 동쪽과 서쪽이 뭐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 예, 그러니까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간절곶을 대륙의 서쪽 끝에 있는 까보다 나라 여기서 이제 함께 이런 조형물을 공유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아 그러면 동쪽 끝은 대한민국 코리아에 있는 울산의 간절곶이다 이런 게 이제 그저 홍보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의 사람들도 이쪽 동쪽으로 한번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 설치된 이후에 포르투갈 까보다 나라에 되게 많이 가서 신트라시에 많이 갔고 거기에 가서 직접 사진도 찍어 오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상징적인 뭔가 있으니까 관광 상품으로도 이렇게 개발되고 좋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형물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조형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대륙의 어떤 끝이라는 지점에서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거든요. 이렇게 선점을 해두면 포항이든 정동진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우리 자기들이 뭐 도륙의 끝이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죠. 마치 고래바다 여행선을 울산이 먼저 띄운 것처럼 실제로 이 동쪽 해안 쪽의 큰 도시들 가운데 블라디보스톡보다도 울산 간절곶이 해가 더 빨리 뜨거든요. 그 정도니까 뭐 충분히 자격이 있는 그런 상징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이 더 팍팍하게 느껴지는 건 희망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 있는데요. 간절곶에서 황금빛 바다와 어우러지는 일출의 장엄함을 본다면 저절로 희망이 샘솟겠죠. 아, 이 간절곶은 올 때마다 새롭고 늘 저한테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매일 새로운 해가 뜨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앞으로 정크 아트 해가지고 뭐 재활용되는 철 이런 게 있거든요. 폐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로봇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징물들을 조형을 해가지고 꾸미는 정크 아트 공원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마 동북아에서 가장 큰 최고의 아마 식물원을 만들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 식물원과 함께
정크 아트 공원 해가지고 앞으로 여기 관광 컨텐츠가 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럼 이 간절곶 울산시력이 어떻게 기록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게 울산에는 간절곶이라는 아주 특출한 곳이 있거든요. 네. 여기 뒤에 적어놨지만 간절곶에 해가 뜨지 않으면 한반도에 아침이 열리지 않습니다. 굉장한 상징성을 가진 곳이거든요. 거기다가 올해는 특히 청룡의 해입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 이곳에서 울산 시민들이 이 해를 바라보면서 올 한 해 건강을 빌고 소원을 이루는 그런 아주 멋진 장소가 되길 바라고요. 그런 의미로 간절곶은 더 앞으로 울산 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싶습니다. 유라시아 동쪽 끝 정말 이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울산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세계 시민들까지 정말 청룡의 기운을 잘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4년 힘찬 청룡의 해, 온 세상에 평화와 희망이 가득하길 바라봅니다.